중대재해처벌법 이후 처음으로 법정 구속된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도 1심 선고와 같은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피고인이 유족과 합의하고 또 향후 사고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점을 참작한다고 해도 형이 무겁다고 보긴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건데 서창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3월 철강 제조업체인 한국제강에서 60대 협력업체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철판을 크레인으로 올리다가 섬유벨트가 끊어지면서 1.2톤짜리 철판에 깔린 겁니다. 조사 결과 사고의 원인으로 꼽힌 섬유벨트는 심하게 손상돼 있었고 평소에 안전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작업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사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2년 전에도 한국제강 사업장에서 40대 노동자가 고철을 싣고 내리던 화물차에 부딪혀 숨지기도 했습니다. 또 여러 차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고용노동부 등의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런 점을 미뤄 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한국제강 대표이사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 3개월 만에 경영 책임자가 처음으로 실형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넉 달 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재판부와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유족과 원만한 합의를 하고 당국의 시정명령을 다 시행했다는 점 등은 이미 1심에서 다 참작한 내용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직후여서 회사에서 미리 준비하기 어려웠다고 하지만 입법 후 유예기간이 상당했다는 점과 그전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던 점 등을 미뤄보면 1심 양형이 무겁지 않았다는 겁니다. 노동계는 환영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사필 규정이라 생각하고요. 죗값을 치르고 나와가지고 실제로 작업환경 개선을 실시해가지고 노동자들이 좀 더 이제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항소심 선고. 적어도 이제 어떤 안전사고나 산업중대재해 같은 게 반복됐을 때 상당 부분 이제 문제를 삼을 수 있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검찰이 대검찰청에서 마련한 중대재해에 대한 양형 기준에 하한에도 못 미치는 징역 2년만 구형하고 있다는 데에서는 여전히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3테마는 부딪힘입니다. 충돌이라고도 하고요. 법을 좀 살펴보면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 관리감독자의 유해 위험 방지 업무입니다. 사업주는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유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된다. 또 이 항에 보면 사업주는 기준에 관한 규칙에 나와 있는 별표 3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3항에서는 점검 결과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라. 자, 이제 지금 사고 영상을 보시면 중대재해처벌법이 되고 최초로 실형을 받았던 그런 내용입니다. 크레인으로 어떤 인양 작업을 할 때 슬링벨트나 아니면은 와이어 로프 이런 것들이 파단돼 가지고 중대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감독자는 과목을 보시면 작업 방법과 근로자를 배치를 결정하고 그 작업을 지휘하는 일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이제 나목 같은 경우에는 제로의 결함 유무, 그러니까 슬링벨트나 와이어 로프가 손상이 되었다. 그럴 경우에는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작업 전에 결함 유무 또는 기계기구 및 공구의 기능을 점검을 하고 불량품을 제거를 해야 되겠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이 사고를 막을 수 있었겠죠. 다목 같은 경우에는 작업 중 안전대 또는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게 또 관리감독자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입니다.
보통 뭐 지게차 사고가 나서 사망사고가 났다 그러면 고용노동부에서 제일 먼저 보는 게 이 작업계획서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1항 작업 또는 작업장의 지형, 집안, 지층의 상태 등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해야 하며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되는 게 약 1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화물차나 아니면은 지게차, 분해 운반차 이런 거겠죠. 3호는 차량계 건설기계, 굴삭기나 뭐 덤프트럭, 로더 이런 게 되겠죠. 5를 보시면 전압이 50V 이상, 전기 에너지가 250A를 넘는 경우, 웬만한 전기 작업이면은 이제 220V를 넘기 때문에 작업 계획서를 이제 수립을 하셔야 되겠고요. 6호는 굴착면의 높이가 2m 이상인 굴착 작업, 8호 같은 경우에 교량 설치 해체 작업, 10호는 건축물 등의 해체 작업, 11호 같은 경우에 가장 또 많이 하는 중량물의 취급 작업, 이럴 경우에는 작업 계획서를 쓰고, 2항에 보면 작업 계획을 세웠다 그러면은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교육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작업계획서 수립을 하시고 교육일지에다가 교육을 하신 다음에 서명을 받아서 그런 것들을 증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를 보시면 작업지휘자의 지정입니다. 아까 13호까지 있는 내용 중에서 2호, 6호, 8호, 10호, 11호 같은 경우에는 작업지휘자를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걸 확인을 해보면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2호, 그리고 2m 이상 굴착 작업, 그리고 8호 교량의 설치 해체 작업, 10호 건축물 등의 해체 작업, 11호 중량물의 취급 작업, 이런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작업지휘자를 지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반장님, 여기 훅 해지 장치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놓으셨네요? 아, 매번 훅을 눌렀다 뺐다 하려니 불편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더군. 그래서 내가 머리 좀 썼지. 에헴. 그래도 이러면 인양 중에 화물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아, 이 친구, 모르는 소리 하기는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빨리빨리 작업해서 오랜만에 퇴근이나 제때 해보자. 네, 알겠습니다. 자. 아이고, 피곤해라. 자, 오늘은 안전하게 작업을 하고 있으려나? 훅 해지 장치가 제거되었어. 화물이 빠질 수 있겠는데? 심하게 손상된 벨트 슬링이면 끊어질 수 있겠는걸? 더구나 박 씨는 인양 화물 아래에서 작업하고 있어. 박 씨가 위험해. 박씨, 위험해! 얼른 피하라고! 괜찮아요, 박 씨? 어라, 이상하다. 분명 핸들링 지그랑 부딪힌 것 같았는데. 자네, 괜찮아? 정말 괜찮은 거야? 간 떨어질 뻔했다고. 저도 죽는 줄 알았는데 멀쩡해서 신기하네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어쨌든 무사해서 다행이야.
이번엔 운이 없었던 거야. 정신 차리세요, 이 반장님. 박 씨는 지금 이 반장님 때문에 큰일 날 뻔했다고요. 뭐라고? 내가 뭘 잘못한 거야? 오늘 파이프를 몇 개나 옮긴 줄 알아? 오전부터 일을 무진장했다고.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수칙도 지키셨어야죠. 자, 그럼 천장 크레인 작업을 할 때 어떤 점을 꼭 지켜야 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천장 크레인 작업 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 크레인 작업을 할 때에는 반드시 훅 해지 장치를 구비한 크레인을 사용해야 해요. 조금 불편하다고 임의로 훅 해지 장치의 기능을 해제하면 화물이나 닫기 기구가 빠져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답니다. 또 작업 시작 전에 방호 장치, 로프 상태, 줄거리 공구 등에 대한 결함 유무 및 기구 작동 상태 등을 점검, 확인해야 합니다. 벨트 스링을 사용할 때는 방리되거나 오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결이 일어나고 눈에 띄는 잘린 상처, 쓸린 상처, 걸린 상처 등 심한 손상이 있는 벨트 스링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인양 화물은 다른 작업자의 머리 위를 지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반장님, 뭐하고 계세요? 훅 해지 장치를 제대로 해놓고 점검도 해야지. 훅 해지 장치가 있으면 불편하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와, 편한 거보다 안전이 제일 아니겠어? 그럼 저한테 맡겨주세요. 제가 원래대로 돌려놓겠습니다. 그래? 그럼 그럴까?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7조를 보시면 해지장치의 사용, 여기는 크레인을 사용할 때 훅의 해지장치를 사용해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149조에는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할 때 또 해지장치를 사용해야 된다는 내용이고, 요거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그 사고 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보셨습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2조입니다. 접촉의 방지 등이고요.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작업을 하는 경우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작업 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해서 유도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업 반경 내에 관계자 외의 사람들이 출입을 하지 않도록 출입을 금지시켜야 되겠습니다. 이 항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가 출입을 해야 된다, 이럴 경우에는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가 유도하는 대로 따라야 된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3조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에서 화물을 적재할 때는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1호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적재를 해야 된다.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붕괴되는 영상을 봤죠. 2호 화물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화물에다가 로프를 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호를 지키지 않아서 또 충돌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지게차에 만약에 그 적재를 할 경우에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할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항에서는 적재량을 초과하지 않을 것, 특히 지게차 같은 경우에는 무게가 만약에 초과가 돼서 또 사고 나는 영상이 있었는데 최대 적재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게차 점검을 할 때 또 가장 많이 보는 그런 법규죠.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79조입니다. 전조 등의 설치. 이 항을 보시면 근로자와의 충돌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후진 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후방 감지기를 설치하는 둘 중에 하나를 꼭 하셔야 됩니다. 후진 경보기와 경광등이 이렇게 고장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항 위반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잘 작동이 돼야 되겠고, 후진할 때 뒤에 있는 작업자가 그 소리를 듣고 충돌을 예방을 할 수 있어야 되겠고, 또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후방 감지기 영상 장치를 통해서 모니터로 뒤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꼭 반드시 하셔야 되겠고요. 지금 영상에서 보시면 이제 그 상단에 레이저로 작업 반경을 표시하는 그런 안전장치가 설치된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꼭 해야 될 거는 후진 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하고 후방 감지기를 설치하는 게 되겠고, 추가적으로 레이저로 안전구역을 이렇게 표시하는 장치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주변에 근로자가 지게차로 접근할 때 음성 안내가 나오게 한다든지 하는 또 안전장치 등도 있습니다. 관로 매설 굴착 작업이 진행 중인 공사 현장. 굴삭기를 이용해 관로터를 파던 중 뒤편의 흉관이 작업에 방해가 되는 모양입니다. 잠시 작업을 중단한 채 굴삭기 버킷에 안전핀을 빼는 작업자. 원활한 굴착 작업을 위해 흉관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킬 모양. 버킷을 지면에 내려놓고 작업을 이어갑니다. 흉관을 슬링 벨트에 체결해서 굴삭기 후크까지 단단하게 연결한 작업자. 작업에 방해받지 않는 장소로 이동시킵니다. 버킷을 연결한 후 이어지는 굴착 작업. 관로터가 완성되고 이제 흉관을 매설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점검에 나서는 작업자들. 모든 것이 순조로웠던 바로 그때 굴삭기의 버킷이 작업자를 덮쳐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집안 굴착 작업 중에는 반드시 굴삭기 버킷 탈락 방지용 안전핀을 체결해야 하고, 또한 굴착 작업 반경 내 출입 금지 및 동시 작업을 금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용도의 사용을 금지해야 합니다. 마지막이죠.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1조의 4 잠금장치의 체결입니다.
굴삭기에 있어서 그 안전핀을 얘기하는 거고요. 사업주는 굴착기 퀵커플러에 버킷 등 작업 장치를 장착하거나 교환하는 경우에는 안전핀 등 잠금 장치를 체결을 해서 작업 중에 버킷이 떨어져서 영상에서 지금 이제 충돌 및 협착이 되면서 사망을 했죠.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장치인 안전핀을 꼭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3대 사고 유형, 추락, 끼임, 부딪힘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중대재해에 있어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의 그 법규를 잘 준수하셔서 중대재해를 예방하시는 그러한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